금속공사 들어가실 거예요. 금속공사 07-A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속공사 보겠습니다. 네. 자, 금속공사 보실 건데요. 자, 기분이 좋아요. 두 바닥밖에 없어요. 목공이랑 조적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바닥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금속공사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성금속재에서 거의 99%가 나옵니다. 기성금속재. 자, 기성금속재가 뭐냐면요. 이게 많이 들어보셔도 기성금속재라고 많이 나올 건데 그게 뭐냐면 실내 건축 용도에 맞게끔 금속재를 만들어줘 놓은 것들을 기성금속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용도에 맞게끔 만든 것들을 기성금속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성금속재에서 제가 그룹핑을 좀 시킬 건데 코너비드랑 논슬립을 두 개 짝 지어주세요. 앞에다가 그렇죠. 그렇게 짝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자, 그리고 3번, 4번 익스펜션 볼트와 스크류 앵커 두 개 엮어서 짝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설트 조이너 이렇게 해서 두 개 짝 지어주세요. 그리고 와이어 메쉬부터 시작해서 와이어 라스까지 짝 지어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기성금속재에서 코너비드 보이시죠? 코너비드가 자, 기둥, 벽 등에 얘는요. 무조건 서술하라고 나와요. 무조건 서술하라. 서술 문제가 제일 많은 게 얘네들이에요. 그리고 단골 문제로 계속 나와요. 그래놓고 2점짜리 때려버리고 4점짜리 때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외우기도 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단골 문제예요. 코너비드는 기둥, 벽 등의 모서리를 대어서 자, 끊어야 돼요. 거기 끊어주세요. 미장 발음을 보호하기 위한 철물이다. 그러니까 코너비드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도 있어. 오른쪽에도 있는데 잘 이게 참 쌤 잘 안 보여요.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코너비드. 그러니까 지금 코너비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 왜 이렇게 넘어가냐. 자,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는 코너에 모서리를 대어서 미장 발음 보호를 하는 아이들을 코너비드라고 합니다. 미장이 뭐냐면은 반죽해 놓아서 바르는 거를 다 미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서리 부분에 미장을 해놨더니 자꾸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서리를 보호하는 거를 코너비드라고 해요. 자, 기둥, 벽 등의 모서리에 대어서 미장 발음을 보호하기 위한 철물이다. 그래서 지금 나 이거 잠깐만. 이거 앞에 화면 자꾸 넘어가니까요. 우리 쌤들이 이거를 좀 압축을 해놨더니 여기 금속공사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다 넣어놨어요. 본인들 거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코너비드. 자, 책자 한번 보시면서 한번 넘어갈게요. 책자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그거 보면서 갈게요. 자, 그리고 나면요. 지금 논슬립이라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논슬립. 코너비드와 논슬립은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계단의 디딤판 모서리 끝부분에 대어 끊어주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 미끄럼을 방지하고 미끄럼 방지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계단의 디딤 위치를 유도해준다. 2번, 동그라미 2번. 시각적으로 계단의 디딤 위치 유도 해주는 철물이다. 논슬립을 서술하라 그러면 계단의 디딤판 모서리 끝부분에 대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럼 방지, 시각적 계단의 디딤 위치 유도 이 말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논슬립에 뭐 두 가지 목적을 쓰시오 하면 미끄럼 방지, 시각적 계단의 디딤 위치 유도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논슬립은 나중에 밑에 보면 황동 논슬립이라고 또 쭉 내리시면 그거 또 나오거든요. 그만큼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밑에 한 번 더 나왔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면은 자 1, 2번을 묶어서 외워주시고요. 익스펜션 볼트 사진 보면서 갈게요. 익스펜션 볼트 사진 보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익스펜션 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확장 볼트 또는 팽창 볼트라고 불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확장 볼트 또는 팽창 볼트라고 불린다. 콘크리트, 벽돌. 자, 등의라는 말을 좀 X 치세요. 그것까지 계속 외우면은 안 외워질 거거든요. 그냥 콘크리트, 벽돌, 면의 띠장, 문틀, 등의. 차라리 등의를 뒤에 거를 외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뭐라고? 다시 한번 콘크리트, 벽돌, 면의 띠장, 문틀 등의 다른 부재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수 볼트이다 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그쵸? 지금 공사하는 인부들이요 막 위에 천장면에 막 하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게 확장 볼트, 팽창 볼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요 단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찢어지는 형태로 해서 볼트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꾸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가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안에가. 그러니까 어떻게? 확장되고 팽창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안에서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볼트가 이게 밑에 나사가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다?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안에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익스펜션 볼트는 뭐다? 무거운 아이를 달아맬 때, 무거운 부재, 무거운 중량을 달아맬 때, 그래서 얘를 익스펜션 볼트를 씁니다. 밑에 스크류 앵커도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스크류 앵커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에 그림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책자에도 있듯이, 어떻다?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얘도 어때요? 찢어지면서 고정을 해주는 아이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가벼운 경량. 그래서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 비교적 경량인 부재를 고정하기 위한 나중 매입형 앵커이다. 나중에도 충분히 박을 수 있다. 자, 익스펜션 볼트는 무거운 아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류 앵커는 가벼운 비교적 경량인 부재를 이제 고정하기 위한 나중 매입형 앵커예요. 익스펜션 볼트 딱 나오면 확장 볼트, 팽창 볼트라는 말이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벽돌, 면의 띠장, 문틀 있죠? 이거 안 외워지면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1번 콘크리트, 2번 벽돌, 3번 면의 띠장, 4번 문틀. 순서, 이게 아예 번호를 매겨버리세요. 그러면 외워져요. 얘네들이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면의 띠장, 문틀, 다른 부재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수 볼트는 익스펜션 볼트. 스크류 앵커는 콘크리트 벽돌의 면에 비교적 경량인 부재. 그리고 나중 매입형 앵커이다. 이 말이 꼭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인설트와 조이너 들어갈 건데요. 인설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조 바닥판 밑에 반자틀, 기타 구조물을 달아매고자 할 때 볼트 또는 달대에 걸침이 된다. 와, 말 길죠? 콘크리트조 바닥판 밑에까지 해서 끊어주세요. 이거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요.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 천장면에 노출 콘크리트에서 제가 그 사진에도 넣어놨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포웨이, 에어컨이 달아 맺었을 때 기억나세요? 이거를 달대라고 달볼트라고 해요. 이렇게 앙카 있죠, 앙카. 거기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에어컨이면은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는 것들을 앙카라고 하는데 달볼트라고 돼요. 달볼트. 얘네들이 있는데 콘크리트 판에 뭐가 있으니까 얘가 꽂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인설트예요. 인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밑에 어떻다? 얘네들이 반자틀도 돼요. 반자틀. 당연히 반자틀도 되겠죠. 이렇게 앙카를 내려서 어떻게? 반자틀도 경량. 지금 같은 우리 경량 철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인설트가 안에 매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달볼트가 들어가서 지금 MW바가 지금 가서 우리가 텍스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 해요? 반자틀이라고 하죠. 반자틀. 반자틀 또는 기타 구조물. 방금 얘기했던 뭐? 에어컨 같은 거를 기타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기타 구조물. 자, 기타 구조물을 달아매고자 할 때 볼트 또는 달대에 걸침이 된다. 볼트가 들어가죠. 그쵸? 걔네들이. 자, 콘크리트 바닥판 밑에 반자트, 천장면이라든지 기타 구조물, 에어컨 같은 걸 달아매고자 할 때 볼트 또는 달대에 걸침이 된다. 이게 뭐다? 인설트이다. in. 그냥 저는 외울 때 in 들어갔다. 그냥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렇게 외워주시면은 훨씬 편하다. 왜냐하면 애들이 헷갈려요. 이게 인설트인지 조이너인지 헷갈려 하기 때문에 in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조이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이너가 지금 인설트가 이거였고 조이너가 지금 이거예요. 조이너가 이건데 조이너는 딱 봐도 어디서 많이 봤던 아이? 관공서에서 많이 봤던 아이. 관공서에서 많이 봤어. 맞죠? 요즘에 관공서나 이런 데는 좀 더 세련되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런 벽 진짜 많이 봤죠? 자, 조이너는 천장 벽 등에 보드 합판 등을 붙이고 그 이음새를 감추어 누르는 데 쓰이는 철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아까 조이너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꼭 단추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게 단추처럼 되어 있어요. 맞죠? 이렇게 되면은 보드와 합판을 이렇게 연결하면요. 이 이음새가 생긴단 말이야. 그 이음새를 아까처럼 감추어 누르는 데 쓰이는 I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서 누르고 있죠. 전혀 모르게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이너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장, 벽 등에 보드, 합판 등을 붙이고 그러니까 수장제죠. 수장제. 그냥 눈으로 보이는 마감재. 자, 이게 마감재야. 마감재. 그냥 끝. 그게 끝. 보드, 합판 등을 붙였는데 그 이음새를 감추어 누르는 데 쓰이는 철물이다. 마감이 깨끗하게 보이겠죠? 맞죠? 그래서 조이너이다. 자, 와이어 메쉬에서 와이어 라스까지 보실 건데요. 이거를 필기에서도 틀린 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번에. 자, 와이어 메쉬부터 들어갈 거예요. 제가 와이어 메쉬부터 7번부터 들어갈 건데 영광철선을 자, 우리 요거 책자 한번 보면서 갈게요. 책자를 한번 봅시다. 영광철선을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해서 끊어주세요.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끊어주세요. 전기 용접하여 만든 것으로 끊어주세요. 전기 용접해서 만들었다. 끊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바닥 다짐의 보강용으로 쓰인다. 이 말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콘크리트 바닥 다짐의 보강용으로 쓰인다. 우리 공사 현장 가시면 이런 바닥 많이 보셨죠? 이렇게 된 거 많이 보셨죠? 그냥 길 가다가 공사 현장을 뭐 뚜렷이 이렇게 쳐다보진 않지만 길 가다가 보면은 요렇게 바닥 많이 해놓은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부어야 된단 말이야. 콘크리트를 바닥에 붓는데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어. 크랙이 발생을 해버리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보강용이라 했잖아요. 그 말은 그 영광철 와이어 메쉬 자체가 콘크리트를 붓잖아요. 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외우실 때 내가 매번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지 않아요? 와이어 메쉬인지 와이어 라스인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애들이. 제가 매번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와이어라고 들어간 애들 있죠. 와이어, 메쉬, 와이어, 뭐 메쉬, 그 와이어 라스. 와이어가 들어가면 누군가를 어떤 거를 도와주는 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도와주는 거를 무조건 와이어가 들어가구나. 그래서 쟤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라 돼 있단 말이야. 그쵸? 정방형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정방형, 장방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용접을 해가지고 네모나게 만든다는 거야. 전기 용접해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뭐라고 해서 콘크리트 바닥 다짐의 보강용 누군가를 도와준다. 그래서 저는 외울 때요. 와이어 메쉬 이래가지고요. 아까 말하겠어요. 바닥 다짐 보강용 바닥이잖아요. 이게 바닥. 아, 바닥이구나. 전기 용접해서 정방향 또는 장방향으로 만들어서 바닥 다짐의 보강용으로 쓰이구나 하고 전 그림으로 외웠거든요. 아예. 그림으로 이렇게 외워주세요. 메쉬의 매를 미음을 바닥판처럼 그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방향 또는 장방향으로 전기 용접해서 바닥 다짐의 보강용으로 쓰인다. 우리는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쉬를 이렇게 저는 외웠었어요. 자, 그럼 와이어 메쉬가 하나 끝나면 선생님이 그 다음 밑에 걸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와이어 라스로 가겠죠, 당연히. 와이어 라스를 한번 보는 거예요. 와이어 메쉬를 한번 보시고 나면은 펀칭 메탈, 메탈 라스를 보시지 마시고요. 와이어 라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연 도금한 연강선을 엮어서 그물같이 만든 철망으로 미장 바탕용에 쓰인다라고 돼 있어요. 미장 바탕용에. 그래서 그 보시면은 와이어 라스가 메탈 라스밖에 안 들어갔네. 메탈 라스 말고 와이어 라스가 지금 안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는 지금 빠졌네. 자, 와이어 라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연 도금한 연강선을 엮어서 그물같이 만든 철망으로. 근데 만약에 아연 도금한 연강선이 기억이 안 나잖아. 그냥 그물같이 만든 철망으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미장 바탕용에 쓰인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누군가를 도와준다. 미장 바탕용으로 쓰인다. 와이어 라스는 자, 일반 벽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시멘트 미장을 하고 싶어. 시멘트 미장을 하고 싶은데 얘가 어때요? 평평하기 때문에 제가 미장을 떠가지고 바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람이 바르다 보니까 이게 크랙이 발생해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붙어야 되잖아, 벽이랑. 벽이랑 붙어야 되는데 얘가 떨어져. 그러니까 와이어 라스를 시공을 한 다음에 그럼 어때요? 그물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겠죠, 그쵸? 그 사이에 시멘 미장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니까 와이어 라스가 미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죠? 메쉬도 그렇고 와이어 라스도 그렇고 뭐다? 바탕용, 뭔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 메쉬를 먼저 외우시고 와이어 라스를 외워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린 다음에 이번에 시험 문제가 메탈라스 나온 거 아시죠? 필기에서 메탈라스 나왔어요. 자, 메탈라스로 넘어가서 얇은 강판에 자른금을 내어 늘린 마른 목골 형태의 철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얇은 강판을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른금을 내어서 자른금을 이렇게 내잖아요. 늘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거를 또 지금 한 8년 된 것 같은데 요렇게 된 판에다가 자른금을 내잖아요. 늘려봐. 그럼 마른 목골이 이렇게 된다고.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얇은 강판을 자른금을 대어 늘린 마른 목골 형태. 이거예요. 이게 뭐다? 지금 메탈라스이다. 그래서 원래 이 아이는 천장벽 처마둘레대 미장 바른 보호용으로 쓰인다라고 돼 있죠. 그쵸? 라스가 좀 들어갔지만 원래는 이게 담장에 많이 쓰기는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얇은 강판에 자른금을 내어 늘린 마른 목골 형태의 철망으로 천장벽 처마둘레가 기억이 안 나시면 뒤에 말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미장 바른 보호용. 아까 얘기했죠. 담장이나 철망이라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철조망 왜 해요? 뭐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미장 바른 보호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펀칭 메탈 보이죠? 펀칭 메탈. 얇은 강판에 구멍을 뚫어서 환기구 또는 방열기 커버 등에 쓰인다라고 돼 있어요.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펀칭 메탈은 집에서 맨날 봐요. 어디? 하수구에 있는 유가. 맞죠? 우리 실습 때마다 물 내려가는 거. 그럼 별표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많죠? 그쵸? 그거를 펀칭 메탈이라고 합니다. 펀칭 메탈. 자, 외우실 때요. 와이어 메쉬로 가서 와이어 라스로 간 다음에 메탈 라스로 간 다음에 펀칭 메탈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외워서 써주셔야지 쓸 수도 있고 기억도 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써주세요. 우리는 우선은 기성금속지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까지 하실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2번이랑 3번 합금이랑 황동 논슬림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경량철골 천장틀은 그냥 가볍게 그냥 정독이나 읽거나 보시고 우리 그 다음 거 미장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합금에 보시면요. 시험 문제는 황동과 청동 나오시죠? 그쵸? 황동과 청동이 나와요. 황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과 아연의 합금이고 내구성이 강하다. 청동은 동과 주석의 합금이고 대기 중에 내식성이 강하다. 자,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요, 학생들이. 이건 시험 문제가 괄호 문제로 나옵니다. 괄호. 어디에? 아연, 내구성, 주석, 내식성.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제 스타일대로 한번 외워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황동이죠, 황동. 이렇게 애들 보고 외우라고. 황동. 아까 동이라 했죠? 불이와 뭐라고요? 황동의 이응 보이시죠? 이응. 보이시죠? 아연의 합금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아연의 합금이다. 청동. 한번 가볼게요. 청동. 제가 지읒을 또 막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유는 동과 주석의 합금이다. 가면 안 헷갈리겠죠? 그쵸? 거기에다가 하나가 내구성이고 하나가 내식성이었단 말이야. 그럼 어떤 아이들은 또 제가 또 가겠어요? 이 아이로 가겠죠 또. 내식성이 좋은 게 뭐다? 청동이다. 내식성. 이렇게 외워주세요. 내구성이냐 내식성이, 이게 반반 문제가 가장 안 외워져요. 쉽게 읽고 쉽게 외웠다 생각하고 쉽게 그냥 훅 지나가는 게 반반 나왔을 때 문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외우기 위해서 자, 청동의 주석과 식,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하면은 나머지는 내 구성이라는 겁니다. 괄호 문제 넣으실 때 이런 건 헷갈리지 마세요. 자, 황동 논슬립이 한 번 더 나와서 황동, 방금 얘기했잖아. 황동은 부식 변질이 되는 내식성이 강한 게 아니라 황동은 동과 아연의 합금이니까 강도와 내구성, 튼튼하고 오래 가기 때문에 황동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논슬립인데 우리 학원 올라오실 때 보면 그 테라조의 끝에 보면 논슬립 박혀 있어요. 근데 색이 바래가지고 그게 은색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노란 색깔, 황동 색깔 논슬립이었어요. 황동을 왜 한다? 내구성,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황동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초중고 때 마룻바닥 말고 테라쪽 바닥 있죠? 테라쪽 바닥이었을 때 그 복도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노란 색깔, 황동 색깔 이렇게 줄눈처럼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전부 다 황동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내구성, 튼튼하기 때문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황동 논슬립의 특징을 보시면 논슬립은 계단의 디딤판 끝에 대어서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계단폭 양 끝에서 5cm 정도 떼어서 시공한다. 자, 시험 문제가 딱 나오실 때요. 논슬립에 대해서 서술하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황동 논슬립에 대해서 서술하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논슬립에 대해서 서술하라면 위에 걸 쓰시면 되고요. 황동 논슬립이 딱 서술하라고 하면은 요 말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슬립의 계단판, 디딤판 끝에 대어서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한다. 거기에다가 아까 논슬립에서 배웠던 동그라미 2번 기억나시죠? 시각적으로 계단의 디딤 위치 유도. 이 말까지 들어가면 더 좋고, 거기에다가 계단폭 양 끝에서, 계단폭 끝이라고 했어요. 우리 책자를 보시면은, 책자를 보시잖아요. 황동 논슬립으로 앞으로 넘어가시면, 논슬립으로 앞으로 넘어가시면요. 양쪽 계단 양쪽 끝에서 몇 cm 띄어져 있어요? 5cm 딱 띄어져 있는 거 느껴져요? 끝까지 안 가 있다고. 우리가 매번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던 거 있죠? 양 끝에서 5cm 정도 띄어서 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논슬립에 같이 넣어놨어요. 혹시나 논슬립으로 만약에 서술하라 하면은 앞에 걸 쓰시고 황동으로 쓰시라고 하면은 어떻다? 이제 양 끝에서 5cm 정도 떼어서 시공한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 주시면 좋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으로 그 다음 바닥으로 넘어가셔서
논슬립 고정법이 있어요. 논슬립 고정법이 있는데 이거는 자 논슬립 고정법 3가지를 적어라. 산업기사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산업기사 문제. 논슬립을 고정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고정매입법, 그러니까 거푸집 형성 시 다리 철물을 미리 묻어두고 양생한 후에 그 고정 철물을 논슬립으로 설치한다. 나중매입법, 계단을 양생한 후에 나무 벽돌을 빼낸 다음에 거기에다 몰탈 넣고 고정한다. 접착제법, 계단 양생 후 표면 마감 시 그냥 설치 턱에다가 접착제해서 논슬립으로 설치한다. 이 나중에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논슬립 고정법 3가지를 적어라 하면 고정 매입, 나중 매입, 접착제. 아예 시공할 때 고정시키던가 나중에 나무로 이제 우선 여기에 논슬립 들어갈 거야. 나무 벽돌 띄워놨다가 빼낸 다음에 다시 넣던가 아니면 다 양생한 다음에 끝에다가 꺾어가지고 기역자로 된 거 접착제로 붙이던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논슬립 고정법 3가지를 적어라 하면 고정, 나중, 접착제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에 보단 상기가 많이 나왔다. 시험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성금속제에서 거의 99%가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오른쪽에 경량철골 천장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한번 제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순서 정도는 보시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제낄 거고 밑에 보면은 팁바 시스템의 특징 보이시죠? 팁바 시스템의 특징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M바 위에는 M바고 밑에는 팁바라고 되어 있어요. 자, M바 시스템이 뭐냐면은 우리 학원처럼 이렇게 잔잔한 텍스트 붙어 있는 거 있죠? 그쵸? 이런 거를 M바라고 해요. M바가 이제 얘네들을 꺾어보면은 요렇게 MW바, M 싱글바, 싱글이냐 2개가 붙어서 뭐 W냐 해서 요거에 따라서 이런 이제 경량철골 모양 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틀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옛날은 이거였어요. 옛날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폭이 어때요? 좁죠. 좁아요. 지금 여기 나사 박힌 위치에 전부 다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뭘 못 넣는다? 기타 구조물을 잘 못 넣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이트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게 이제 뭐다? MW바 이거예요. W바. T바가 네모나게 돼 있어요. 네모난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책자에다가 나름 넣어놨어요. MW와 T바. T바는 어때요? 많이 보셨죠? 관공서나 지금 학교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거. 맞죠? 그래서 시공도 간편하고 어떻다? 네모나기 때문에 점검구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넣기가 쉽다. 그래서 요즘엔 T바 시스템을 많이 한다. 자, 그래서 T바 시스템의 특징 보시면 천장 마감재의 보수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천장 내부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천장 설비의 시공 및 위치 선정이 용이하다. 그렇겠죠? 맞죠? 자, 시험 문제가 나와도 M바보다는 T바가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시공이 많이 변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M바보다는 T바를 한번 특징에 대해서만 그냥 한번 정독해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금속 끝났어요. 2번째 시간에는 미장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장 06-A 들어가겠습니다. 바닥이긴 한데 미장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좀 잘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장 들어가실 건데 미장 첫 번째 바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장이 뭔지를 좀 알고 넘어가시는 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수경성이냐 기경성이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미장 재료별 성질 해가지고 기경성과 수경성 이것만 잘 외워두시면요. 골라내기 문제가 굉장히 편해지는 아이입니다. 자, 미장 재료별 성질, 미장은 기경성과 수경성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기경성은 수축성이라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그 준비물에 보면 쌤이 꼭 찰흙 들고 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찰흙을 들고 와. 그러면은 어때요? 비닐을 딱
벗기는 순간부터 굳기 시작하죠. 맞죠? 그래서 기경성, 대기중에 굳는 거를 기경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 딴에는 요만하게 만들어놨어. 만들어놨는데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 다음날 가니까 이제 와, 나 우리 반에서 1등으로 내가 제일 크다 남자애들 막 그러죠. 그 다음날 갔다 올 때요. 원래 사이즈보다 수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수축을 합니다.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줄어드는 거를 수축성. 그걸 뭐다? 기경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경성의 종류는 흙이 많아요. 진흙, 새벽흙, 석회질도 흙이죠. 회반죽, 그 다음에 회사반죽.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한번 별표 쳐주세요. 헷갈리니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별표, 아스팔트 모르타르의 별표.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트도 보면 얘가 흙입니다. 뭐 얘네들 자체가 흙 종류이기 때문에 석회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경성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아스팔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성분이 안 들어간 아스팔트 플러스 모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도 수분이 날아가면서 마르기 때문에 어떻다? 아스팔트 모르타르도 기경성. 이 아이만 오른쪽으로 가면은 산성입니다. 아스팔트 모르타르만 산성, 전부 다 알칼리성인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수경성 보이시죠? 수경성. 수경성은 팽창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경성은 우리 밀가루로 그냥 우리 애들이 시멘트를 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멘트를 잘 모르고 속고도 잘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할 때 보면 우리 어때요? 밀가루 반죽 요만큼 했는데 엄마가 조금만 넣으라면 하는 기억나시죠? 요만큼만 넣으면 나중에 부푼단 말이야. 이 조그만한 거에 물을 넣는 순간 부풀면서 굳어. 그거를 뭐다? 수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경성은 공기가 딱 맞닿는 순간 굳기 시작하고요. 수경성, 시멘트라든지 석고들은 물이 들어가면서 높은 온도를 일으키면서 어떻다? 수화작용을 일으키면서 굳기 시작해요. 그거를 수경성. 대부분의 대표적인 게 시멘트와 석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경성은 팽창성, 원래 크기보다 더 커집니다. 부풀어요. 석고질, 시멘트질 있는 거 보이시죠? 순석고, 혼합석고, 경석고, 킨즈 시멘트, 모르타르, 인조석 발음, 테라조 종석 발음도 시멘트질로 들어가요. 수경성. 자, 인조석, 테라조 종석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인조석이 어디 있어요? 싱크대예요. 싱크대죠. 테라조 어디예요? 우리 학원 계단 올라올 때 테라조로 들어갑니다. 맞죠? 그거를 썩는 반죽 재료가 뭐다? 시멘트이다. 시멘트예요. 서로 연결해주는 시멘트입니다. 반죽재가 시멘트예요. 그래서 수경성이에요. 자, 얘네들에서도 경석고 킨즈 시멘트 기억나십니까? 이거 필기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이 산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성. 얘만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산성에 두 가지가 있죠. 용액성은 버릴 거예요. 용액성은 말이 많아서 버릴 거고요. 기경성과 수경성만 잘 구분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미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전에 미장공사, 우리가 현장 가시면요. 미장공사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장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도장에도 미장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요렇게 시멘트 성분에도 들어가고 흙을 다루시는 분도 들어올 수 있는데 미장이라는 말은 반죽재 섞어서 바르는 걸 전부 다 미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장. 그러니까 그 종류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수경성과 기경성일 때. 자, 밑으로 쭉 내리시면 3번 미장공사 치장 마무리 방법 보이십니까? 미장공사 치장 마무리 방법.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한 5가지를 적어라 라고 하면 미장공사 치장 마무리 방법 뭐 4-5가지 발라서 마무리를 하거나 이제 반죽재를 바르는 거예요. 발라놓고 갈거나 갈기 마무리, 쪼아내기, 씻어내기, 솔칠하거나 뿜칠하거나. 자, 이거는 표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가볍게 해서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의장적 마감법이에요. 의장, 수장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마감 어떻게 할 것이냐. 미장으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바닥으로 넘어가시면은 4번 미장 발음의 바탕 종류 4가지를 적어라. 미장을 바를 때 그 바탕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탕면은 콘크리트 바탕이 당연히 있고요. 벽돌, 조적 바탕이 당연히 있고요. 라스, 아까 전에 그래서 우리가 금속을 하고 왔던 거예요. 와이어 라스 위에도 미장을 바를 수가 있었죠. 그쵸? 맞죠? 와이어 라스, 철망, 금속에도 바탕을 할 수 위에다 붙일 수 있습니다. 미장할 수 있어요. 쫄대, 나무 쫄대 위에도 가능하다. 쫄대 바탕, 이거는 회반죽식 목조 쫄대 이런 거에 가능한 게 쫄대 바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바르는 순서, 미장을 바르는 순서는요. 이거를 미장 발음 순서 4가지를 적어라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괄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미장 발음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왜냐하면 내가 흙이든 시멘트든 당연히 천장, 벽, 바닥으로 치고 빠져야 돼요. 천장을 바르면 당연히 어때요? 뚝뚝뚝뚝뚝 떨어지겠죠. 벽 바르면 또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고 난 뒤에 바닥 깨끗하게 쓸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천장, 벽, 바닥 순서로 한다.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분부터 바르는데 뭐 이게 모서리라든지 중요한 부분부터 바릅니다. 여기에서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수평부터 바르고 수직면을 바른다라고 돼 있죠. 그쵸? 나중에 우리 이거 줄눈에서도 이래 좀 비슷하고 헷갈리는 게 나올 거거든요. 수평이랑 수직이 만나는 교차부 같은 경우에는요. 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부터 바른다고요? 수평 먼저 하고 수직으로 간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나중에 저희가 또 수직이나 수평이나 또 줄눈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미장은 교차부나 중요한 거 수평과 수직이 만나면요. 수평부터 가고 수직면을 바른다. 무조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바탕 처리. 이거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바탕 처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미장에서도 나오고 조적에서도 나오고 계속 바탕 처리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바탕 처리란 바탕은 깨끗이 청소하고 끊어주세요. 부실한 곳은 보수하며 끊어주세요. 우묵한 곳은 덧바르고 끊어주세요. 들어간 곳은 살을 붙이며 끊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팩트, 여가 중요해요. 매끄러운 곳은 정으로 쪼아서 거칠게 해놓는다. 이게 바탕처리예요. 아까 미장을 내가 이런 면에 바르려고 하면 어떻게 이게 매끄러우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되겠죠. 그쵸?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스도 붙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봤더니 청소를 해봤더니 우묵하고 되게 이제 살을 보충해야 될 것 같고 다 덧발라 놓을 거 아니에요. 덧발라놓고 마른 다음에 맨들맨들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정으로 쪼아서 우선 와이어 라스처럼 거칠거칠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 가셨을 때 타일 같은 거 타일에서도 나올 거고 조적에서도 나올 거고 얘도 나올 거거든요. 어때요? 뭔가 바르려고 하면은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쓸어놓고 달 붙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여기도 거칠거칠해야 되고 타일 뒷면도 오돌오돌하거든요. 걔네들이 붙였을 때 부착력이 세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미장에서 최초로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 바탕 처리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내장공사 할 때 초재정 기억나시죠? 초재정. 이제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탕 처리 거칠게 쪼아서 해놓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네모 미장 균열 발생 부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미장 오른쪽에 네모에 보시면 미장 균열 발생 부위 보면은 개구부 모서리, 벽체 모서리, 바탕재 접합부, 이질재 접촉부. 이게 안 외워져요. 외워지지 않아. 이런 게 하나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외워지지 않을 거라서 이거를 제가 미미의 개바위벽 이렇게 외우거든요. 제가 개바위벽
근데 이거를 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개바이벽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외워주세요. 개바이벽 이렇게. 이거를 자 멍멍이를 키웠어. 동상 그 시바견 그 일본에도 그 유명한 그 무슨 거기 역에 그 맨날 주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갔던 애 기억나죠? 그래서 걔를 뭘 세워줬어요? 동상 하나 세워준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도 이제 그 여기에 동물 이름을 지었어요. 미미라고. 미장의 미미. 미미라는 이제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외웠어요. 미미인데 동상을 어쨌든 강한 멍멍이니까 개바이벽 하나 세워줬다. 이렇게 제가 외웠거든요. 그래서 미미의 개바이벽. 그래서 개구부 모서리, 그 다음에 바탕재 접합부, 이질재 접촉부, 벽체 모서리. 제가 첫 글자만 무조건 나오면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미미의 개바이벽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첫 번째 글자를 쓰셔야지 그 옆에 거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미장 발생 부인지를 몰라. 어디서 선생님이 바이벽이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미장의 미자를 꼭 외워주시면 얘가 수루룩 외워지실 수도 있고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노력을 좀 가상하게 좀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밑에 시멘트 모르타르부터 시작할 건데 시멘트는 뭐라 했어요? 아까 전에 수경성이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경성이에요. 근데 시멘트 모르타르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보실 거는 뭐냐면은 시멘트 모르타르, 특수 모르타르에서 규산질 모르타르, 바라이트 모르타르 보이시죠? 걔네 둘인만 체크만 할게요. 규산질과 바라이트 모르타르는 방사선 차단용이다. 그래서 특수 모르타르, 방사선 차단용 모르타르는 아마 규산질 모르타르, 바라이트 모르타르 짝짓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골라내기 할 때 얘네들은 골라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바닥으로 넘어가시면요. 시멘트 모르타르의 발음 두께가 나옵니다. 시멘트 발음 두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법규 배우실 때 보면은 법규에서도 이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 두께가 몇 미리 이상이면 방화가 되고 뭐 규정이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과 바깥벽 아예 오른쪽에 팁에 보시면 그림 그려져 있죠. 그쵸? 바닥이랑 그 다음에 어떻다? 바깥벽은 24mm 가장 두꺼워요. 가장 두껍게. 그 다음에 안벽 18mm, 천장은 당연히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15mm로 돼 있어요. 3, 5, 15, 36, 18, 38, 24. 약간 저는 곱하기를 외웠었어요. 15, 18, 24.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 두께를 써라 라고 하면은 요렇게 외워서 쓰실 수가 있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의 표면 마무리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앞에 3번의 미장공사 치장 마무리 방법 보이시죠? 미장공사 우리 앞 페이지 아까 전에 보면 3번에서 수경성, 기경성 밑에 보면요. 미장공사 치장 마무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멘트인지 수경성인지 기경성인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치장 마무리 방법이야. 그리고 방금 보는 거는 시멘트로 했을 때 표면 마무리 방법이에요. 맞죠?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시멘트 모르타르로 했을 때 표면 마무리 방법은 뿜어서 기계로 뿜어서 뿜칠로 마무리하느냐, 긁어내냐, 리신 이거는 얘기 설명하겠습니다. 흑손으로 마무리하냐, 착색 모르타르로 색깔을 알료를 넣어서 하냐의 차이인데, 자, 긁어내는 거랑 리신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긁어내는 거는요 100% 굳었을 때를 긁어내기. 리신은 시멘트가 완전 굳기 전에 한 7, 80% 굳으면 어때요? 손으로 긁으면 긁히죠. 그쵸? 움푹 파이죠. 그쵸? 그런 거를 리신이라고 합니다. 리신. 자, 그래서 리신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을 거친 솔, 얼레빗 같은 것으로 긁어서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 거. 자, 참고라고 되어 있지만 산업기사에서는 리신이 나온다. 한번 서술하라 나오니까 산업기사 친구들은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멘트, 모르타르 이제 발음 순서가 나와요. 수경성이에요. 수경성, 팽창성. 외우실 때 이거를 보는 방법은 시험 문제에서는요. 일반 발음 순서, 바닥 발음 순서, 벽체 발음 순서로 저는 외우라고 하고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에서 많이 나오냐면 벽체 발음 순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발음 순서를 먼저 보고 바닥 보고 벽체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일반적인 발음 순서 보시면요. 바탕 청소를 하고 바탕면을 보수한다. 어디서 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노? 앞에 바탕 처리에서 내용이 똑같죠? 그쵸? 바탕 청소하고요. 바탕면을 보수한다. 오목한 곳에 살을 보충한다 까지 끊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부분 모서리 및 교차부부터 바른다. 우리 아까 전에 발음 순서에 보면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분부터 발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다? 모서리 교차부가 가장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 먼저 발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넓은 면을 바른다. 도장할 때도 도장 사장님들이 바르실 때요. 이거를 도장을 이제 롤러질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스킹 테이프로 해서 얘네들이 다 이제 보양 작업을 하신 다음에 어디부터 바르시냐면 모서리랑 이거 먼저 1차적으로 바르셔서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만드신 다음에 중간을 발라요. 넓은 면을. 그러니까 위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서리 가세부터 먼저 한 다음에 중요한 넓은 면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탕면 청소하고 바탕면 보수한 다음에 오목한 곳 살 보충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서리 및 교차부 바르고 넓은 면을 바른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발음 순서예요. 자, 바닥 발음 순서로 넘어가시면 바탕 청소. 자, 밑에 일반 발음 순서에도 바탕 청소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바닥 발음 순서에도 바탕 청소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게 순서를 나열하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일반 발음 순서, 바닥 발음 순서가 순서를 나열하시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섞어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탕을 청소를 해. 그래놓고 물 씻기를 한대. 물 씻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멘트는 이게 미장이잖아. 시멘트 모르타르로 되어 있어요. 시멘트 플러스 모래 플러스 물이 들어가야지 얘네 굳기 시작하죠. 그쵸? 그러면 이 물은 그 시멘트 모르타르에 배합비가 있을 거 아니야. 섞을 때 물을 넣는 이유는 이 배합비를 맞추기 위해서 넣는 물인데 이 물에 내가 배합을 해놨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바닥면이 바짝 굳은 애한테 내가 이 모르타르를 부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면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 시멘트의 원래 배합비였던 물인데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크랙이 발생하고 얘의 배합비가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식 느끼는 뭐냐면요. 나중에 조적 파트에도 얘기하겠지만 수화작용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물 코팅을 한번 하는 거예요. 내 물이야. 가져가지 마. 내 거야. 여기에 섞인 물은 내 물이야. 그러니까 바닥면에도 물 씻기, 물 코팅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해야지 얘가 천천히 거기서 굳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물 씻기를 하고 바탕 청소하고 쌤 깨끗하게 해서 물 씻기 하는 거 아니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물을 한 바가지든 뭐든 무조건 뿌립니다. 뿌려놓고 그런 다음에 시멘트 풀을 도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가 접착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멘트 프라이머 같은 역할이에요. 시멘트 풀을 도포하고 그까지 끊어주세요. 바탕 청소한 다음에 물 씻기를 하고 시멘트 풀을 도포한다. 그까지 끊어주신 다음에 이제부터 뭐 한다? 모르타르를 붓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를 부어요. 붓고 난 뒤에 규준대로 민다라고 돼 있죠. 규준대로 민다. 자, 이거를 제가 발음 순서 벽 말고 뒤에 있나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나름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넣어놨는데요. 여기 넣어놨는데 온라인 들으시는 친구들도 이거를 한번 오셔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붓겠어요? 사람들이 부을 때 이렇게 부을 거 이렇게 쏟으면서 부을 거 아니야. 쏟으면서 붓겠죠. 그러면은 사장님들이 큰 짝대기를 가지고 쭉쭉 긁어. 우선은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규준대 밀기예요. 규준대로 미신 다음에요. 나무 짝대기 같은 게 있어요. 나무 흑손이라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고급지게 나무 흑손. 현장에서는 나무 판자 있죠. 판자 같은 걸 손잡이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걸 또 평평하게 또 만드세요. 나무 흑손으로. 나무 흑손을 만드셔. 평행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쇠흑손이라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쇠흑손. 사장님도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 판때기 같은 걸 이렇게 밀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근데 미장은 뭐겠어요? 그럼 사람이 들어가서 밀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중력이라는 거 몸무게가 있잖아.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바닥에다가 스티로폼을 끼워서 규준대를 밀고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발에다가 스티로폼을 끼고 있으셔. 발바닥에. 보이지, 그치? 그래야지 얘가 공중에 떠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쑥 안 내려갈 거란 말이야. 이것도 진짜 노하우죠, 그쵸? 그래서 규준대를 한번 쓱 민 다음에 나무 흑손으로 군데군데 이제 홈 파져 있거나 안 들어간 데를 또 한번 밀고 그 다음에 쇠로 된 흑손으로 오른쪽에 그림에 있어요. 이런 거를 정말 일매지게 치고 빠지는 거를 바닥 발음 순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맞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부었는데 이렇게 모아져 있을 거고 그걸 우선은 평평하게 1차적으로 펴놨을 거고 1차적으로 폈는데 중간중간 구멍도 나 있을 거고 레벨도 안 맞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한번 나무 짝대기 나무 흑손으로 한번 밀고 맨 마지막엔 정말 크랙 발생하지 아니하게끔 꼼꼼하게 다 치고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지금 바닥 발음 순서입니다. 근데 바탕 청소와 물 씻기 시멘트 풀까지만 제가 끊어라고 한 말은 여기까지 외우시고 뒤에 거는 몰탈 뿌리고 난 뒤에는 딱딱딱 보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닥 발음 순서 했죠? 이제 벽체 발음 순서 들어갈 거예요. 벽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별표 중요해요. 이 책자 그림 보면서 보세요. 자, 바탕 청소에 벽이랑 벽 말고 바닥이랑 일반 발음 순서에서는 바탕 청소에 동그라미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벽체는 바탕 처리 다음에 바탕 청소 돼 있는 거 보이세요? 맞죠? 여기서 애들이 많이 함정에 걸립니다. 대부분 다 얘가 괄호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고 대부분 다 순서를 나열하라고 나와요. 근데 순서를 나열하라고 했을 때 앞에 것까지도 다 같이 다 섞어 놓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애들이 처리였나? 청소였나? 1번부터 못 찍고 있어요. 1번부터 순서 나열이 안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벽은 무조건 뭐다? 아까 얘기했던 바탕 처리. 왜? 정으로 쪼아서 거칠게 해놓는다. 그게 1차적으로 처리부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리하신 다음에 청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벽에 붙으려면 무조건 어떻다? 거칠거칠해야 된다. 아시겠죠? 바탕 처리하고 바탕 청소하고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재료를 비벼 놓습니다. 시멘트 플러스 모래 플러스 물. 재료를 비벼놔요. 그까지 또 끊어놔요. 끊으세요. 그 다음에 초벌부터 해서 정벌까지 괄호를 해놓을 거예요. 자, 봐봐. 재료를 비볐어. 그래놓고 재료 비빈 정으로 거칠거칠하게 해놨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한번 떠서 발랐어요. 1차 초벌을 했어. 맞죠? 초벌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라스 들어간 거 보이세요? 와요 라스. 1차 초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스를 합니다. 라스를 해요. 맞죠? 라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내 딴에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초벌을 하고 라스트를 딱 했더니 이제 미장된 부분들이 다 어떻게 우둘우둘하게 다 튀어나오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골라야 될까요? 고름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다음에 재벌이 있고 정벌이 있어요. 초, 재, 정 또 나오고 있어요. 초, 재정. 제가 얘기했죠. 초, 재정이는 누구다? 내 남사친이다. 고,
초재정으로 외워주세요. 초재정. 내 남사친이에요. 남자친구들은 그냥 친구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고 여자애들은 그냥 남사친입니다. 이거 외우실 때요. 쌤이 순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외우세요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바르고 난 뒤에 거칠게 한 데다가 우선 1차 우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라스를 딱 했더니 어떻게? 마른 목골 라스를 딱 했더니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올 거고 그걸 골라내고 또 재벌, 정벌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머릿속에만 잘만 들어가시면 순서 안 헷갈리는데 어설프게 외우면 100% 헷갈려요. 그리고 금속하고 왜 들어왔는지 알겠죠? 금속한 다음에 미장해야지 애들이 라스가 뭐야? 이런 게 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 및 보양이 마무리 보양은 뭐 쉬우니까 자 처리, 청소, 재료 비볐어요. 가로열에 했죠? 초벌, 라스, 고름질, 재벌, 정벌 마무리 및 보양 이게 시멘트 모르타르의 발음 순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이 순서를 가지고 밑에 이제 회반죽 끝까지 쭉 그어주세요. 여기까지가 시멘트 모르타르까지였어요. 이제부터는 수경성 말고 기경성이 하나 들어갈 건데 회반죽 이거는 많이 봤던 거 회반죽 발음이 들어갈 겁니다. 회반죽의 이게 주 재료는 소석회와 모래예요. 그래서 시공실물을 하다 보면은 뒤에 거를 외우다가 앞에 거를 많이 놓치거든요. 문제에서 여기 괄호가 나오면서 회반죽 주 재료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석회와 모래이다. 소석회와 모래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화 재료에 여물, 해초풀, 수염 그 공부 많이 했던 거 여물, 해초풀, 수염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이거 회반죽 생각해봐봐. 이거 지금 황토집 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황토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이거 공부했던 이렇게 쫄대 하나 이렇게 쫄대 만들어 놓고 입주 장량 만든 다음에 창문 하나 하면서 또 옛날에는 그거잖아. 이게 이렇게 쫄대 나무 쫄대로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반죽재 던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반죽재 던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물은 거기에 보면은 뭐 삼여물도 있고 흰털여물도 있고 종이여물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지푸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푸라기. 그러면 반죽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푸라기의 역할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따지면 철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반죽을 해. 집을 넣었어. 그럼 어때? 내가 떨어져 나가고 싶어도 지푸라기가 얘가 어떻다?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야. 이게 아예 이게 크랙 발생을 덜하게끔 만들 거야. 얘가 이탈하는 걸 방지할 거란 말이에요. 여물 자체가. 제가 지푸라기라고 내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시공 전이든 중간이든 후든 뭐다? 균열 같은 걸 방지할 수가 있다. 떨어져 나가거나 균열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삼여물, 흰털여물, 종이여물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물은 균열 방지 역할이 있다. 그 다음에 해초풀은요. 제가 다시마 생각 많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다시마 같은 거 어때요? 점도가 있어요. 끈적하죠. 점도가 있죠. 점도가 있어요. 그리고 부착력을 증대시켜요. 딱풀처럼. 뭔가 탁 붙어가지고 너 떨어지지 마. 그 점도 자체가 딱 붙으면서 너 떨어지지 마. 딱풀같이 그 점도 자체가 부착력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초풀은 점도, 강도, 부착력을 증대시킨다. 거기에다가 수염 있죠. 수염. 옥수수 뒤에 수염 있죠. 그거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수염을. 초벌 회반죽의 박리를 방지한다. 이게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와이어 라스 역할을 한다고. 시멘트 모르타르에서 와이어 라스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우리가 이거 방금 쫄대가 있었잖아요. 이 쫄대에다가 반죽재를 여물이랑 해초풀을 넣은 거를 반죽재를 넣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쫄대 사이에 들어갔을 때 얘가 잘 들어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얘도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잡아주는 아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쫄대에서도 잡아주는 아이가 수염인 거예요. 수염. 그러니까
그 쫄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수염을 와이어라스처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놨어. 와이어라스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반죽제 여물의 촛불 섞은 거를 더 부어서 얘네들이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수염이.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초벌 회반죽의 박리를 방지하는 떨어져 나가는 거를 방지한다라고 돼 있죠. 그쵸? 아까 시멘트 모르타르도 초벌해놓고 와이어 라스를 한 이유가 떨어져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수염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발음 순서를 볼 건데 바탕을 처리했습니다. 벽이에요. 벽에 대한 내용이에요. 벽이니까 바탕 처리라고 돼 있죠. 바탕 처리, 재료 조정 및 반죽, 그러니까 소적해 모래인데 혼화 재료를 어떻게 반죽을 할 거냐 끊어주세요. 반죽했어요. 그리고 수염 붙이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게 시멘트 모르타르와 다른 겁니다. 시멘트 모르타르에서는 정으로 쪼아져 있잖아. 왜? 시멘트 모르타르 벽면은 다 막혀있는 구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막혀있기 때문에 정으로 쪼아놓고 한번 미장하고 난 뒤에 라스를 다 했잖아. 근데 지금 하는 회반죽 반죽은 쫄대요. 나무 쫄대요. 사이사이가 비어있단 말이야. 비어있으니까 이게 막혀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수염을 붙이고 초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고름질 및 덧먹임. 왜냐하면 시멘트 모르타르는 흐르는 성분이 있는데 흙은요 탁 붙으면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메꿔야 돼. 메꿔야 되기 때문에 고름질도 하고 평평하게도 하고 덧먹임, 구멍도 메꿔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재벌 정보, 초재정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초재정. 그런 다음에 마무리 및 보양. 제가 왜 시멘트 모르타르를 일반 발음 순서를 하고 바닥을 치고 벽으로 올라갔잖아. 그치? 벽에서 쌤이 강조 많이 했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회반죽 발음의 발음 순서 벽으로 쳐야지 애들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확실히 이래서 쌤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바뀌어도 애들이 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애들이 정말 예전에 5, 6년 전에는요. 애들이 미장이랑 금속이랑 도장 파트 딱 나오면 쌤 진짜 외우기 너무 힘들대. 왜냐면 계속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랑 이제 공부하실 때는 순서 밑에서 치고 올라간 다음 시멘트 모르타르 다 공부하시고 밑으로 회반죽을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초재정 또 나왔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선은 회반죽 발음입니다. 자, 발음 순서까지 했어요. 그 다음 바닥 넘어갈게요. 마지막이에요. 하고 또 쉴게요. 쉬고 조적 살짝 하고 마칠게요. 인조석 발음 보이시죠? 인조석 발음에서 표면 마감법이 씻어내고 물갈기 잔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밑에 나의 테라조 종석 발음 시공 순서 보이십니까? 테라조 종석 발음 시공 순서 이거 바탕 처리, 황동 줄눈대기, 초벌, 정벌, 양생 이거 있죠? 이걸 이제 볼 거예요. 테라조 종석 발음 시공수, 테라조는 인조석 발음이라고 했고요. 수경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라조는 바탕 처리 동그라미 쳐주세요. 청소인지 처리인지 중요해요. 그리고 난 뒤에 황동 줄눈대기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초재정 여동생 초정량으로 외워주세요. 초정량 어쩔 수 없다. 양생 그럼 끊어라. 사선으로 끊어주고 양생까지 한 다음에 한번 끊어주세요. 이유가 다 있어서 그래. 자, 바탕 처리를 하고요. 황동 줄눈을 대는 거는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테라조도 미장입니다. 미장인데 테라조는 종석 발음이라고도 해요. 그 말은 대리석이랑 그리고 화강암에 그거를 알갱이를 부순 다음에 그러면 그게 걔네들이 막 종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 부스러기들이랑 어떻게 시멘트랑 섞어요. 그럼 미장이 되는 거죠. 섞는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바닥면에 붙여서 붙이는 거를 테라조 바닥이라고 해요. 거기에다 이제 글라인더질로 얘를 양생을 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복도 어릴 때 복도 긴 거 기억나세요? 복도인데 어떻게? 넷단에 놨어.
그러면 여기에 막 국화 막 이 중간에 있고 있을 때 모양이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도 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쵸? 황동 줄눈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줄눈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구획을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미장이라 그랬잖아. 이게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우르르르 다 부었어. 근데 크랙이 딱 발생을 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가 크랙이 한도 끝도 없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싹 다 걷어내야 돼요. 싹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모양을 만든 이유는 뭐냐? 구획을 정리를 한다라면 이게 쪼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크랙이 딱 발생했어. 그럼 여기만 걷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황동줄눈은. 그리고 난 이제 초벌과 정벌, 초정량이랬죠. 초벌 한번 때리고 초벌 한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알갱이도 오도로도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럼 정벌 했어요. 그 다음에 양생, 그냥 굳히는 거야. 굳히면 표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막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양생한 다음에 이제 뭐 한다? 갈기를 시작합니다. 무조건 블라인드로 갈아요. 저는 이거 돌멩이인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 근데 그렇지 않다. 미장이라는 거. 자, 여기에서 시멘트 풀을 초벌 갈기, 갈아요. 한번 갈아요. 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루가 날리겠죠. 그 가루를 우리 칼 같은 거 갈 때도 처음에는 갈면 어때요? 약간 흰 색깔 가루가 생기면 물 부으면서 계속 간단 말이야. 그랑 똑같아요. 근데 시멘트는 시멘트끼리 시멘트 풀을 넣으면서 계속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벌 갈기를 하고 시멘트 풀을 먹이고 중갈기를 하고 정벌 갈기까지 또 끊어주세요. 초중정 보이세요? 초재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초중정으로 외우세요. 초정량 여동생, 초중정 아버님, 가계도가 다 나온다. 가족 가계도가. 초벌 갈기 시멘트 풀을 먹이고 중갈기 정벌 갈기 그 다음에 왁스칠 및 광택 내기를 합니다. 양생을 한 다음에 그 오돌오돌한 거를 갈아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황동줄눈의 설치 목적. 자, 시험 문제가 황동줄눈 설치 목적이냐 아니면 줄눈의 설치 목적이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눈의 설치 목적은 균열과 연속 파손을 방지한다. 방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손으로 인한 부분적인 보수가 용이하다. 그 부분만 빼내서 부분적으로 보수 용이하겠죠. 그리고 발음 구획의 구분으로 효율적인 시공을 할 수 있다. 구획 나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줄눈은 그렇게 설치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요. 9번이랑 10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 한번 찍고 그러고 난 뒤에 딱 10분 정도 쉬시고요. 어차피 조적도 제가 일부분만 할 거라서 딱 1시에 딱 정확하게 마칠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드라이비트 있습니다. 드라이비트도 이거 미장하는 사장님들이 하시거든요. 단열재를 뿜어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쇠육손으로 하셔서 마감재를 단열재를 만드세요. 그래서 드라이비트라고 해요. 그거를 드라이비트라고 하는데 가공이 용이해서 조형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색상 및 질감으로 뛰어난 외관 구성이 가능하며 단열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적이다, 싸다. 그래서 이제 미장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서 시공시 주의사항을 보시면 돼요. 시공시 주의사항.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온도 5도씨 이상에서는 시공하며 35도씨 이상의 경우는 차양을 설치한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겠어요? 괄호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평균 온도. 드라이비트는 칼로도 자를 수 있고 그 대신 비주고 형태의 다세대 이런 데다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 5도씨 이상에서 시공해야 되고요. 35도씨 이상의 경우 차양을 마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된 접착제는 4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접착제 4시간 이내입니다. 단열재 부착 후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24시간의 괄호 동안 건조시킨다. 이게 괄호 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드라이비트가. 그렇기 때문에 괄호로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괄호 문제로 시공시 주의사항. 자, 10번에 드라이비트보다 더 많이 나왔던 게 셀프 레벨링이에요. 셀프 레벨링. 미장공사 파트에서는요. 테라조 있죠.
이게 총 4바닥이었잖아. 4바닥 중에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요. 마지막 바닥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내요. 모든 문제들이 보면. 기성금속재만 앞바닥에서 많이 냈던 거였고 웬만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 목공사 파트 기억나요? 우리 목공사 파트에서 듀벨 문제들, 듀벨 문제. 목공사 문제 딱 한 문제 나왔는데 듀벨 문제 나오고 목공사 하나 딱 나오는데 거기에 납작마루나 뭐 2층 마루 깔기 이런 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앞쪽이 안 나오고 뒤가 많이 나오는 추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공부를 하면요. 앞쪽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뒤로 가면 애들이 힘이 풀리거든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아. 제가 이때까지 5년 동안 해봤을 때 애들 시공실무 쪽지시험 계속 분석을 해보면 정말 안 나올 것 같은 부분에서 많이 내요. 그게 이제 어떤 파트? 셀프 레벨링 이런 것들. 셀프 레벨링. 더 웃긴 거는 매번 셀프 레벨링에 대해서 서술하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문제 뭐 나왔냐면 셀프 레벨링 특징을 적어래. 애들가 멘붕 다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여기까지 나와버리면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는 거야. 자, 셀프 레벨링이 뭐냐면요. 자체 유동성을 갖고 있는 특수 모르타르입니다. 그래서 시공면의 수평에 맞게 부으면 스스로 평탄해지는 성능을 가진 특수 미장제이다라고 돼 있는데 셀프 레벨링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생각하면 되냐? 에폭시 알죠? 에폭시, 빈티지 에폭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사람으로 하느냐? 특수 미장제 좀 비싼 걸 써서 부었을 때 얘가 수평을 맞춰서 지 스스로 평탄해지느냐? 비싼 거 쓰냐? 이게 에폭시, 그 빈티지 에폭시 바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봐요. 이 똑똑하잖아. 부었는데 이게 요철이 있는데 지가 스스로 0을 만드는 거야. 레벨을 0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고 좋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비싸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유동성을 갖고 있고 부으면 스스로 평탄해지는 성능을 가진 특수 미장제이다. 그러니까 특수 모르타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은데 기억이 안 나시면요. 그냥 자체 유동성을 갖고 있는 특수 모르타르로 부으면 스스로 평탄해지는 성능을 가진 특수 미장제이다. 뭐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아니면 특수 모르타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을 보시면요. 그냥 다 좋다예요. 시공성이 우수하다. 무수축성이다. 단일 시공에도 넓은 면을 시공할 수 있다. 콘크리트 바닥에 바로 시공할 수 있어. 바탕 모르타르가 필요 없다. 경화와 양생이 빠르므로 단시간 내 통행이 가능하다. 현장 배합이 필요 없는 완제품으로 균일한 물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몇 가지만 외우면 되겠어요? 그래도 한 2가지만 외워서 좀 쪼개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4가지 다 못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좋다 이 내용이에요. 얘는 비싼 아이니까 확실히 좋다. 아시겠죠? 차라리 1번을 쪼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시공이 우수하다, 무수축성이다. 단일 시공에도 넓은 면에 시공할 수 있다. 이런 거. 현장 배합에 필요 없는 완제품으로 균일한 물성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셀프 레벨링이라 드라이비트, 아까 저 괄호 문제, 그리고 줄눈의 설치 목적 테라조.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미장 파트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오히려 앞쪽은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는 뒤쪽이 많이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자, 저희 10분만 딱 쉬시고요. 40분에 시작해서 20분만 조적하고 마칠게요. 아시겠죠?